자, 전에 올린 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독도가 누구의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본 땅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입니까? 자, 예전에 그 일본이라는 그 외놈들이 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우긴 이유 중에 하나가 독도가 무주공산이라고 이렇게 말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이제 지배를 당한 적이 없고 어느 나라가 그 영역을 표시한 적이 없는 섬이라 이제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뭐 최초로 뭐 독도를 이제 파견하니까 거기에다 지명을 붙였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땅이다 이제 그렇게 예전에 많이 말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래가 그 땅이 지명의 이름을 붙일 때 이제 죽도라고 이제 붙였죠. 죽도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다케시마라고 이제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 외무청 홈페이지에 보면은 첫 화면을 보면은 여기 죽도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다케시마라고 이제 써놨죠. 자, 죽도는 이제 다케시마다 그런 의미고 여기 이제 독도 이미지를 현재 첫 홈페이지 화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죽도가 뭘까요? 자, 죽도의 한자로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도 그러면은 뭐 여러분 한물 잘 아실 테니까 말 그대로 뭐 대나무 섬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대죽, 대나무, 피리, 대나무로 만들어 불면 소리 나는 악기라는 말도 있네요. 죽간, 옛날에 종이가 없을 때 문자를 기록하는 데 쓰던 뭐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뭐 대죽이라고 하면은 뭐 대나무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섬도 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울릉도 보면은 사실 죽도는 따로 있죠. 울릉도 바로 옆에 보면은 약간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보통 죽도로 하죠. 그 죽도를 보면은 자, 요 섬이 되지요. 자, 여기 보시는 요거는 울릉도가 아니라 울릉도 바로 옆에 보면 죽도라고 이렇게 작은 섬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대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이 됩니다. 울릉도 내륙에는 뭐 요즘은 뭐 대나무가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뜻으로 보면은 이 죽도라는 거는 이제 대나무 섬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셨다면 뭐 송도라는 이런 이제 표기도 볼 수가 있죠. 그럼 송도의 뜻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나무 송자를 사용하겠네요. 소나무송이면 그냥 말 그대로 소나무를 의미하죠. 그리고 섬도라고 하니까 소나무 섬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뭐 죽도는 대나무 섬, 뭐 송도는 소나무 섬이라는 그런 의미죠. 보통 이 송도는 제가 이제 앞전에 고지도로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여기 1층 한 삼국 대지도를 보면 여기에 이제 송도로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독도이다. 자, 그런 설명이 되죠. 제 영상을 보면은 바로 요 송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독도이다. 자, 예전에 독도의 지명이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요 모양이 초승달처럼 생겼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모양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삼국 대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예전에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독도에 대해 한번 다루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영상을 찍다 보니까 현재 응급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 지도 예전에 제가 어떻게 소개했냐면, 우리나라의 한반도 여기 남쪽 스시마 섬이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이제 대마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고려 해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지도가 언제 지도라고 했네요. 1902년도 이제 지도라고 설명하는 범위 됩니다. 앞전에 제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날짜를 이제 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발행 연도가 190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크기의 지도로 일정한 삼국 지도가 대부분 1894년에 발행되는데, 특이하게도 1902년에 이제 발행된 것은 거의 없는 지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894년에 이제 발행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1902년도에 이제 발행했는 것은 좀 드문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경매 사이트가 됩니다. 여기 우리나라 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연락처하고 뭐 이런 이제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도를 다시 이제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해협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고려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1902년도에 고려가 될 수가 있나요? 여기에 1902년도면 우리가 보통 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대한제국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제국이 이제 거의 멸망하는 시기에 이제 갖고 오는 그 시대인데, 고려해협이 되어 있죠. 이러면은 뭐 대한해협이나 그러면 조선해협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고려해협에 적힌 게 이게 좀 이상하지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여기 이제 대마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대마도겠죠. 그리고 고려해협이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현재는 뭐 대한해협이라고 이제 부르죠. 근데 여기에 나라 국명을 보면은 여기는 뭐라 되어 있냐면 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 지도가 좀 이상하게 움직이네요.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여기 이제 한국이라고 적혀 있죠. 보통 한국이면 대한제국의 이제 약자를 이제 부르는 말이죠. 대한의 한자를 따거나 나라국 이제 그 명칭을 이제 사용하니까 여기 이제 한국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이 지도의 이름이 뭐지요? 일청한 삼국 대지도로 가니까 말 그대로 일청한, 일본, 청나라, 한국, 삼국을 그린 지도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의 이름 형태로 보면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청나라라는 나라가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한국은 대한제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중원을 이제 이야기하거나 중국을 이야기할 때 이제 청나라라 그렇게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청조에서 이제 분리돼 가지고 한반도에서 대한제국이 이제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청이라는 나라가 따로 이제 대륙이 하나 남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전에는 청조 아닙니까? 즉 이제 조선이 이제 한반도로 이제 이동해가 이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일청한이 이제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세 개의 나라로 표시가 된다 그런 의미죠. 이 대한제국이 한반도 독립하기 전에는 청조가 되겠죠. 그때는 이제 두 개의 나라가 대륙을 다스렸다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한반도 이 남해 쪽을 보면 이 고려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이상하지요. 아무리 봐도. 그럼 한국 해협이나 뭐 우리는 보통 한반도가 조선이 있었다고 하니까 조선 해협 이렇게 적혀야 되잖아요. 조선이 탄생했는지가 이때는 거의
400년이 넘고 이제 500년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 해협이나 대한 해협으로 적혀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 이제 고려 해협이라 이제 적혔다. 그게 좀 이상하죠. 왜 이게 고려 해협이라고 이제 적혀 있으면 많은 고지도나 우리나라 기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찍은 영상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는가? 고려 국민왕 누구에게 옥소를 지었나? 고려 또는 조선의 지명, 이성계가 태어난 활용의 의미, 이런 주제 제목을 올려놨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실록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나는 여러 사람의 심정에 굽혀 따라 마지 못해 왕위에 오르고 나라 이름은 그전대로 고려라 하고 의장과 법제는 한결같이 고려의 고사에 의거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록은 제가 미리 찾아놨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28일 정미 이제 세 번째 기사인데요. 이게 1392년이라고 합니다. 1392년이면은 조선이 이제 건국된 해를 이제 의미하죠. 그 태조가 이제 즉위 교사라고 하니까 태조가 이제 즉위하면서 나라 이름을 만든 시점이 되죠. 나라 이름은 그전대로 이제 고려라 하고 의장과 법제는 한결같이 고려의 고사에 의거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건국의 초기를 당하여 마땅히 관대한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이다. 이런 내용에서 이 태조의 즉위 교서니까 태조가 이제 나라를 이제 건국하신 이제 그 해가 되죠. 그때 바로 현재 자신이 나라를 건국했는 그 이름이 이제 고려라 그대로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반도 지명이 이제 고려라 남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이제 고려 해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태조 이성계는 한반도에 나라 만든 게 아니죠. 제가 이제 명나라를 만들었다고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실제 나라 이름은 이제 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명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나라 이름이 아니라 구황제를 의미한다. 즉 황제를 이제 지칭하는 말이다. 이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명나라 이제 그러면 바로 이제 이 태조 이성계가 이제 명이다, 즉 황제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실록의 이제 내용으로 보면 뭐 고려가 이제 만들어진 것은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전에도 고려가 이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전에도 이제 고려였는데, 이 고려를 그대로 이제 따른다. 즉, 의장, 법, 제도, 고려를 따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요 실록의 이제 내용을 이제 더 확인을 또 해보면은, 그리고 이게 날짜가 이제 7월인데요. 1392년 이제 7월인데, 한 3개월 후인가 또 보면은 다시 이제 조선으로 이제 국호를 바꾼다. 이제 그런 말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이제 보면은 고지대에 조선으로 이제 표시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고려 해협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좀 이상하다. 근데 서양이 남긴, 그런 이제 고지도를 보면 이제 다 대부분 조선으로 다 표시되어 있죠. 고려로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고려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3개월 후에 이제 조선으로 이제 바꿨기 때문에 아마 지명이다. 한반도에 조선으로 이제 표시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 고려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이름을 다시 바꿔달라 뭐 했나 봅니다. 요 내용은 예전에 제가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앞전에 소개한 요 영상에 이제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이제 원문에 보면 구이 이제 고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고려로 그대로 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찾아보니까 제 영상에 있네요. 자, 요거는 이제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1392년에 있고 국거를 화령과 조선으로 정하여 황제의 제가를 청하는 주본 이런 내용이 있죠. 고려로 정했는데 뭔가 신료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 화령과 이제 조선으로 다시 바꿔달라 이제 재가를 올리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 날짜를 보면은 11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해는 1392년인데 연도가 이제 11월 달로 이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앞전에 요 내용을 보면은 여기 7월 아닙니까? 저는 이제 9월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앞전에 그러면 11월 달이네요. 그러면 7월, 8월, 9월, 11월 그러면 한 3개월이나 4개월 후에 다시 이제 조선으로 이제 바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네요. 그러면 3개월은 아닌 것 같고 한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월 달이라니까 3개월하고 뭐 4개월 사이가 되지 않나 이제 싶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고려해서 또 조선으로 또 바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이름을 이제 정했으면 뭐 그대로 가야 되는데 뭐 조선으로 바꿨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이제 조선으로 바꿨다 그러면 여기에 고려해협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좀 이상하다는 의미죠. 그러면은 조선해협이라 이렇게 적혀야 되죠. 사실 좀 특이합니다. 보통 한반도는 다 조선으로 이제 표기가 되는데 고려라 이제 표기가 됐다. 그것이 이상한데요. 자, 여기에 이제 동해 이제 앞바다를 보면 여기에 이제 표기가 있죠, 섬이. 여기 이제 송도가 있고 이제 죽도가 있습니다. 앞전에 이제 설명한 이 죽도가 바로 울릉도이다. 그리고 이 송도가 이제 독도이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 독도의 이제 모양을 보면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초승달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섬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제 큰 게 있고 작은 섬들이 둘러쳐져 있는데요. 이 섬을 이렇게 끝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달의 이제 초승달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쏙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승달 형태로 이제 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독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독도 그러면 그 바로 옆에 떨어진 섬이 이제 하나 있다면 뭐 그건 당연히 울릉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울릉도가 바로 예전에 이제 죽도로 이제 분류해졌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이제 위쪽에 이렇게 쭉 선을 이제 따라가 보면 여기에 이제 좌표가 이제 보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면은 자, 요 좌표 볼 수가 있죠. 132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구글러스를 한번 132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현재 보기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드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132도로 하니까 여기 131에서 133 정도 되니까 요 중간에 위치되네요. 그럼 여기를 이제 확대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131, 132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독도가 됩니다. 자, 현재 섬이 하나 보이죠? 131에서 이제 132를 이제 나타내는 거 보니까 여기 사이가 좀 떨어졌네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132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32도는 현재 여기 이쪽 부분이 됩니다. 여기. 자, 그러면 이 거리가 조금 이렇게 1도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독도라는 섬이 131을 이제 기준을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서쪽으로 이제 기울어졌다. 이제 1도 정도 이제 차이가 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가로 좌표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이 세로를 이제 봤으니까 이제 가로도 이제 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가로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자, 여기에 이제 선이 이렇게 하나 보이는데 이걸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한번 봅시다. 36도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132에서 36도라고 돼 있고, 실제 이제 섬이 있는 위치는 여기가 되니까 뭐 137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하게는 이렇게 따라가 봐야 알겠죠. 여기 이제 채색되어 있으니까 뭐 요 부분은 이제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한 칸 이렇게 채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거리를 감안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 거리를 이제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여기 이제 136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137도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 칸 정도 이렇게 가면 맞네요. 여기 137도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세로는 132도고 뭐 가로를 한번 봅시다. 137도니까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 요 137도 들어가지요. 그럼 요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이 아래쪽에 나오네요. 자, 한번 계속 한번 봅시다. 요건 차이가 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2도 해가지고 요 37도 여기네요. 132에 이제 37도면 현재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독도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 이제 독도의 위치는 여기죠.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이제 좌표 체계로 보면은 뭐 근사치에 가까운 섬은 이 독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독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지도가 이 독도가 예전에는 이제 송도로 이제 적혀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송도는 이제 소나무 섬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앞전에 한자 원문을 이제 뜻을 봤습니다. 자, 그럼 요 지도에서 이제 떨어진 섬은 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이것이 이제 울릉도가 됩니다.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보이죠? 이게 독도고, 이게 이제 울릉도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도 독도에서 이렇게 떨어진 지도의 모양새는 이 울릉도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요것도 해구가 하나 있네요. 요 해구가 있는데 요거는 현재 섬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제 그런 지형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지도를 보면 여기에 송도로서 이 섬에서 이제 작도로 가면 요 죽도로서 이게 바로 울릉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이제 이 독도 송도를 뭐라고 좀 불렀는지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이 이제 명문상하고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제 다케시마 죽도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이 죽도는 이제 울릉도여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여기에 이미지가 뭐 있으면 이건 독도 이미지를 붙이면 안 된다. 울릉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일본이 예전에 뭐 독도가 뭐 누구도 다스리지 않은 뭐 무주공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근데 무주공산인데 그러면은 여기 일천 삼국대지도 1902년도 자료에 여기에 지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이제 죽도 이제 지명의 이제 표시를 보면 이 지도하고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 주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명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누군가 이 지명과 위치를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근데 무슨 무주공산입니까? 그리고 지명태도 독도는 여기 송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주장하는 이 이론과도 이제 일치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다케시마라고 여기 나오는데 이 다케시마가 뜻이 뭔지 여기도 한번 봅시다.
자, 다케시마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요. 이제 다케시마는 죽도는 일본에서 섬 이름으로 많이 쓰이던 지명이자 인명이다. 다한 등을 이제 가리킨다. 다케시마는 섬, 그리고 독도의 일본식 이제 명칭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네요. 또 다른 의미로는 뭐 가고시마현, 그리고 뭐 구마모토현, 다케시마 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미야기현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일본이 이제 말하는 다케시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의미와 뜻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독도가 아닐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신들이 말하는 이 다케시마라는 섬은 뭐 과거시마현이거나 뭐 구마모토현이거나 미야기현이거나 여기에 아이치현, 야마구현, 치현을 이제 말하는 의미도 있죠. 이 독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지명 형태가 됩니다. 독도는 앞전에 그 지형과 지명 형태로 보면 송도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지도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 죽도라고 또 되어 있는데 여기 왼쪽에 또 이 한반도 땅 여기에 또 보면 여기도 죽도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건 또 뭔가요? 그냥 죽도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멀리 널리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런 이제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같은 지명이 이제 여러 개 있는 것을 보면은 뭐 보편적으로 이제 그냥 자나무가 좀 이렇게 자라는 섬들은 그냥 죽도다 뭐 이렇게 이제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송도라 적히는 이 모양이 이제 초승달 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현재로 부르면 이제 독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본이 여기에 보면 이 독도는 즉 죽도는 뭐 자신의 이제 일본의 영토라고 이렇게 뽀렷이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알리고 있네요. 이게 언어 보니까 그 영어 뭐 중문하고 뭐 다양한 뭐 이탈리아어하고 뭐 일본어 자신의 언어들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이제 비추어 또한 국제법상으로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비추어 볼 때 또는 국제법상으로 일본국의 고유 영토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니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아니잖아요. 자, 앞전에 이 지도 보셨잖아요. 역사적으로 이 지도를 보니까 독도는 송도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죽도가 아니라. 그리고 이 죽도가 울릉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자신들 땅 울릉도라고 해야지 왜 독도라고 합니까? 자, 엉터리 역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명 배정이 이제 잘못돼 가지고 현재 이 독도가 이제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되죠. 울릉도가 저거 땅이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울릉도가 이게 우리의 땅이라는 역사적 자료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허점을 이제 노린 것이 현재 여기 이제 송도가 되는데, 즉 독도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홈페이지 내용을 따져보면 엉터리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국제법상의 뭐 일본국의 고유 영토인데 이 국제법상의 일본국의 영토라는 이 국제법의 내용이 어디 있나요? 국제법상으로는 실효 지배하는 그 나라가 실제 그 나라의 영유권을 가진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죠. 근데 국제법상은 어느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그럼 그런 내용도 적어놔야죠. 왜 안 적어놓는 겁니까?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증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황해지는 불법 증거이며 황해가 아니라 행해진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증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증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증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본국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한국 측으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제어하긴 한 1905년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1905년 이전에는 한국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1층 한 삼국 대지도를 보면 너들이 주장하는 지명 포기가 다르다. 너들이 말하는 거는 이 죽도라고 표시된 이 울릉도인데 너거는 독도를 너거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이 지도는 1902년도 지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1902년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신들이 이거 주장하는 거, 이거는 1905년도 아닙니까? 그럼 3년 후에 이제 내용인데 이것도 주장이 근거 날짜와 연대가 맞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여기 이제 그림 이미지를 이제 보는데 여기 다케시마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도 보면 요 다케시마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이미지가 그림이 작네요. 여기 이제 오키섬이라고 요 보이죠? 오키섬. 그러면 요 지도로 요것으로 이제 이용해 보여주는 게 낫겠죠. 여기에 지도 보면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여기 섬이 요 보이잖아요. 일본 땅 요 바로 이제 위쪽에 여기 섬이 보이는데 이게 오키섬입니다. 자, 요런 형태로 이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이제 다케시마 홈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다케시마 요 적혀 있죠. 일본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뭐 시마네 현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게 한국에 돼 있고 울릉도 요 표시가 돼 있네요. 자, 이것이 울릉도이고 여기 이제 다케시마다. 그리고 요 오키섬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이런 이제 엉터리 이제 주장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다케시마 정보라고 되는데 이거는 한번 선택해 볼게요. 다케시마 데이터라고 되어 있네요. 히게시지마, 니시지마의 두 개 섬과 그 주변에 있는 수십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군도이다. 시마네현 오키노 시마초에 속한다. 뭐 이런 내용도 보고,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케시마 문제 요게 있는데 요거에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일본이 예로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옛날 자료와 지도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 있습니다. 17세기 초에는 일본 민간인이 정부의 공인 아라이의 울릉도로 건너갈 때 다케시마를 항해의 목표로 삼거나 또는 이제 배 중간 정박지로 이용함과 동시에 강치나 전복 등의 포획에도 이용했습니다.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일본의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강치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강치가 이게 물개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긴 그런 생물인데요. 이것이 바로 예전에 이제 독도에 있었다. 거기에 이제 포획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근데 일본국이 이제 예로부터 이제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데, 아니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데, 그러면은 이 고지도에 이 독도가 송도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거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야들이 홈페이지나 이게 다케시마가 죽도라고 표시를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 죽도 즉 울릉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해야지 왜 이 독도를 이 송도를 왜 자신의 땅이라고 합니까? 이 독도, 이게 송도가 예전에 이 강치가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 내용을 보면 이 독도를 설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기 시마네현의 옥기섬 주민들로부터 본격화된 강치 포획 사업을 인정한
화를 요구하는 이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게 또 각신의 내용이 나오죠. 1900년대에 이야기를 하네요. 이러한 가운데 일본국은 여기 1905년 이어 나오죠. 1905년 메이지 38년에 1월 가계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시마네 현에 이제 편입하여 영유 의사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그 간유주의 대장 등록과 광치 보호의 허가, 국유지 사용료의 징수 등을 통한 주권 행사를 다른 나라로부터 항해를 받는 일 없이 평온하게 계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확립되어 있었던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국의 영유권을 근대 국제법상으로 여러 왜곡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나이면 1905년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 일정 삼국지도 보면 이거는 1902년도 지도 아닌가. 2년도 지도에도 분명히 이렇게 지명표기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울릉도가 이제 자신의 땅의 영역을 포함했다는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근데 왜 독도를 설명을 합니까? 전혀 맞지 않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남의 땅을 뭐 자신들이 자신의 그 지배권이나 자신의 땅으로 그렇게 법률 통과시키면 이거 됩니까 이거? 자, 이 행사는 1902년대 일본이 하는 이제 행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2023년도 이 시점에도 이놈들이 똑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보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밀접한 관계이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역사를 이제 보면은 과거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재를 알 수 있다. 과거의 역사가 현재도 되풀이 된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남은 땅을 자신의 땅으로 하고 무조건 그렇게 법률 통과시켜 가지고 그렇게 강제로 주장하면 됩니까? 시마네 현에 이제 편입하여 영유 의사를 재확인함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야, 그럼 이 내용을 따지면 이제 우리도 이제 일본 땅을 우리의 땅이라고 이제 국회 법으로 이제 통과시켜 가지고 그러면 일본 땅이 우리 땅이 되네요. 그러면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뭐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국의 영토 처리 등을 실시한 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952년 9월 8일 서명했고 뭐 1952년 4월 28일 발효에 기초한 작성 과정에서 한국은 이 조약을 기초하고 있던 미국에 대해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다케시마를 추가해 주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다케시마는 조선의 일부로서 취급된 적이었고 일본의 영토이다라며 한국의 요청을 명확히 거절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공개한 외교 문서에서 밝혀져 있다. 이러한 경우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을 지정되었고 다케시마는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됐다. 이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질서를 구축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다케시마가 일본국의 영토임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조약의 발효 후 미국은 일본국에 대해 다케시마를 폭격훈련구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했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 이미 협정에 따라 다케시마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일본국이 공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질서에 다케시마가 일본국의 영토임이 명확히 인정되었다. 자, 이 일본 외놈들이 주장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부터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실록이나 다른 자료들을 보면 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이 1952년 이전부터 우리의 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슨 제2차 세계대전부터 자신의 땅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에 포함하지 않습니까? 자, 앞전에 1층 삼국지도 보면 독도는 송도라고 되어 있고 일본이 주장하는 이 죽도는 이게 울릉도 아닙니까? 울릉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죽도를 포기해라 그 말 맞잖아요.
일본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거, 요 죽도, 다케시마 죽도라고 해야 하잖아. 울릉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샌프란시스코에 여기 보면 울릉도를 포기해라. 이래 딱 나와 있잖아요. 그 정확히 일치하네요. 근데 뭔 독도를 언급합니까? 이 울릉도가 죽도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는 정확하다. 자, 일본이 자신들이 이 다케시마가 이제 독도라고 주장한 이 내용이 엉터리다. 자, 이 다케시마는 죽도로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울릉도이다. 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정확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은 자, 이거는 억지 주장이고 말도 안 되고 엉터리다. 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이게 내용이 있는데요. 뭐 이거 뭐 대상 안 읽어봐도 이 일본의 이거 홈페이지가 순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다케시마에 대한 인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 마스시마로 이제 불렸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현재 이제 다케시마라고 하니까 이 다케시마가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 송도라고 적혀 있잖아요. 송도. 자, 송도는 여기에 마스시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송도가 마스시마지 어떻게 이게 다케시마가 됩니까? 자, 고지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송도가 이 독도 아닙니까? 자, 근데 일본 주장을 보면은 여기 이제 송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스시마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케시마가 아니라 다케시마는 죽도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자신들이 또 다케시마가 죽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다케시마가 여기 죽도라고 울릉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잖아요. 반대로 울릉도가 이제 다케시마로 되어 있다. 자신들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반대로 울릉도가 다케시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무슨 여기 죽도가 여기 다케시마 되어 있나요? 이게 여기서 이제 죽도는 이건 독도를 의미하잖아요. 저는 엉터리다. 자신들이 이 내용에도 보면 이게 반대는 이제 울릉도가 이제 다케시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정확히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뒤에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현재 다케시마는 일본에서는 일찍이 마츠시마, 송도로 이제 불렸으며 반대로 울릉도가 다케시마, 이제 죽도로 불렸다. 또는 이소 다케시마로 이제 불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요 내용과 정확한 내용이 됩니다. 울릉도는 즉 죽도였고 독도는 송도였다. 그것을 예전에 일본은 인지를 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 놓고 이 자신들이 이제 독도를 자신의 땅에 대해 주장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다케시마가 죽도였다. 이게 거짓말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다케시마 또는 울릉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유럽의 탐험가 등에 의한 울릉도 측의 잘못에 따라 일시적으로 혼란이 있었지만 일본국이 다케시마와 마츠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나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유선을 투영한 간행 일본 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케이의 개정 일본 여지로 정전도 이게 1779년 초판 외에도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가 다수 존재한다. 자, 여기 이제 홈페이지 내용 보면 자신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일본국이 다케시마와 마츠시마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이게 이 독도가 그러면 여기 죽도인가요? 독도는 고지도에 여기에 울릉도라고 돼 있어요. 울릉도. 독도는 송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엉터리를 설명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국이 다케시마와 마츠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엉터리로 여기에 지명을 표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은 독도가 즉 이제 송도가 마츠시마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다케시마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하나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개정 일본 여지로 정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지도를 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1846년도 이제 사진 제공이라고 해요. 메이지 대학 도서관 소장이 됩니다. 근데 요거하고 좀 비슷한 지도가 여러 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1779년 초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거하고 좀 비슷한 지도를 하나 찾아놨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고지도 속에 독도는 어떻게 그려졌을까? 자, 여기에 보면 그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 여지 노정 전도라고 되어 있잖아. 이게 1779년에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개정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 여지 노정 전도라고 되어 있잖아. 이게 1779년에 되어 있잖아요. 자, 요거 1779년 똑같죠? 이 같은 지도입니다. 뭐 채색 요거 색깔만 좀 다르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일본 이제 열도를 그려놓고, 여기 우측에 보면은 독도를 이제 표시해 놨습니다. 자, 이미지 조금 더 제가 확대해 볼게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은 울릉도를 여기도 보면 죽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울릉도 표시해 놨는데 여기 죽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독도가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송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여기에 설명을 하는 내용 중에서도 보면은 앞전에 1층 한 삼국 대지도와 똑같은 이제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홈페이지에서 설명한 내용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고지도도 보면은 울릉도는 죽도로 되어 있고 독도는 송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주장하는 거는 보면 이 다케시마가 이 죽도라고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지금 울릉도가 죽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 틀렸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일본 고지도에도 울릉도는 죽도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독도는 송도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설명 내용을 한번 봅시다. 죽도에서 고려를 이제 바라보는 것은 운수에서 인수를 이제 바라보는 것과 같아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18, 19세기 일본에 대표하는 지도인 개정 일본 여지 노정 전도에 보면 이게 1779년은 당시 일본의 영토 인식을 정확히 보여준다. 지도에서 채색되는 일본의 영토와 달리 조선의 본토와 함께 죽도, 여기서 보면 죽도가 울릉도라 설명을 하잖아요. 울릉도와 송도가 독도다. 채색되지 않은 채 그려놓고 있어 두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이제 하야시 CA가 제작한 삼국 제방지도에 보면 1785년은 조선청 일본의 삼국을 서로 다른 채색으로 칠해 국경을 표시하고 있다. 조선은 노란색, 청은 빨간색, 일본은 초록색을 칠해 당시의 영토 관계를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도에 보면 이제 일본의 이제 지형과 그 영역을 이제 그려놓은 지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울릉도하고 이제 독도가 이 자신의 이제 이 지도에 이제 들어있다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자, 그럼 이 논리를 한번 따져봅시다. 아니, 일본 자신의 땅을 이제 그렸는데 거기에 우리 이제 조선의 땅 일부가 조금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그게 자신의 땅이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지도 하나 있잖아요. 자, 이 천화도. 자, 여러분들 이 천화도 아시죠? 이 천화도. 이 천화도 세 개를 그려놓은 지도 아닙니까? 자, 천화도는 조선 중기 이후에 유행하게 된 지도로서 중화사상과 상상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원형의 세 개의 지도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야, 그러면 이거 그 논리에 따지면 이 천화도는 지구 전체 세 개를 이제 그려놨으니까 전 세계가 다 우리나라 땅이네요. 자, 일본이 주장하는 논리도라고 설명을 하면 그렇다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 뭐 전 세계 다 우리나라 땅이지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엉터리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한반도 이제 지명을 설명을 하는데 고려로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도에도
1779년이면 한반도는 조선이잖아요. 자, 그런데 고려로 이제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삼국대전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대한해협에 보면은 여기 이제 고려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일명 상통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선왕조 이제 실록에도 보면은 나와 있죠. 자, 여기에 나라 이름은 그전대로 이제 고려라 한다. 자, 의장과 법제 한결같이 고려의 고사에 의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원래 나라 이름은 고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앞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뭐 4개월 후에 뭐 다시 조선으로 바꾼 그런 기록이 있죠. 여기 보면은 국호를 화랑과 조선으로 정하여 황제의 재가를 청하는 주문. 자, 요게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아니 고려로 그 국호를 정했는데 다시 조선으로 바꿨다. 그것도 4개월 만에. 참 이상한 기록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고조를 보면 이제 한반도가 다 조선으로 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혹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태조 이성계는 고려라는 나라 이름은 대륙에 만들었다. 그리고 한반도는 조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따로 분리해 볼 수 있는 과정이 아닐까요? 그럼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만든 게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그냥 지어줬을 뿐이고 실제 나라를 만든 것은 고려였다. 그것도 대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개의 기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태조 이성계는 그러면 고려를 만들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조선을 만든 게 아니다. 자, 그래야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고지하고 좀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1779년이면 조선이 만들어진 지, 건국한 지가 200년이 넘은 시점입니다. 아직도 고려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번역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고려를 이제 바라보는 것이다. 이래 적으면 되는데, 여기 또 갈로를 쳐놓고 또 조선이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혼동이 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내용으로 따지면, 이 한반도는 조선이라 이제 부르기보다는 고려 조선이라 불려야 된다. 자, 그렇게 설명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런 이제 많은 지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수는 엉터리다. 자, 이런 이제 홈페이지 내용 조금만 이렇게 살펴봐도 엉터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또 고지도, 요거는 고지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현대 지도인데, 여기도 한번 봅시다. 요거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1787년 프랑스의 항해가 라페루즈가 울릉도에 도착하여 다줄레 섬으로 명령하였습니다. 그 1789년에는 영국의 탐험가 클레토 울릉도를 발견했으나 그는 이 섬을 아르고노트 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라페루즈의 클렛이 측정한 울릉도의 경도와 위도의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해 후에 유럽에서 작성된 지도에는 울릉도가 마치 두 개의 다른 섬인 것처럼 기재되게 됐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로부터의 호칭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 지도에서도 또 거짓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로부터의 호칭이라 그러면은, 요게 이제, 1787년도 이제 기점으로 이제 설명을 하니까, 자, 이 기점에 이제 설명대로죠. 근데 여기 죽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키 섬이 오른쪽에,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왼쪽에 이 섬이 하고 하나 더 있는데, 예, 엉뚱하게 이제 설명하는 이 부분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두 개의 이미지를 같이 봐야 되겠죠. 자, 여기 울릉도를 현재 또 보면 여기 이제 다케시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는 보면 마스시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 요거는 맞네요. 아, 요거는 고지도 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케시마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울릉도를 이제 설명을 하죠. 그, 마스시마가 되어 있으니까, 요건 이제 독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요 독도를 죽도로 이렇게 표시해놨죠. 아, 그러면 요게 엉터리 맞죠? 아, 저는 위쪽에 요, 이제, 이름 형태만 봤을 때 맞다고 했는데, 요 한자를 보니까 이제 틀린 것으로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전에 계속 제가 설명을 했지만, 마스시마는 요거는 송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 죽도로 적어놨잖아요. 엉터리인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19세기 후반에 이제 호칭이 이제 지명 형태를 지도로 표시해놨는데, 여기도 보면 이 독도를 또 죽도라고 이제 표시해놨어요. 이것도 틀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지도 두 개 다 틀렸다. 자, 맞는 지도는 여기 있잖아요. 일본 고지도 보면 여기 울릉도가 죽도로 돼 있고 독도는 송도로 돼 있다. 그리고 1창 삼국대지도 보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보면 독도는 송도로 돼 있고 울릉도가 죽도이다. 즉 독도가 송도로 돼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홈페이지 다시 봅시다. 여기는 독도가 죽도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틀렸다. 자, 일본 놈들이 현재 독도 가지고 지금 사기치고 있습니다. 장난질을 하고 있네요. 예로부터의 호칭이라고 하면서 여기도 한번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19세기 후반의 호칭, 이것도 틀렸습니다. 기준점을 이 독도를 죽도로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다 틀렸다. 완전 엉터리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나가사키 데미마의 의사 시벌트가 이제 유럽에서 일본 지도가 1840년대 가능했습니다. 시벌트는 오키선과 한반도 사이에서 서쪽에서부터 다케시마, 원래의 에도 시대 이제 호칭이 이제 마스시마, 현재 다케시마의 에도 시대 호칭이라는 두 개의 섬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본의 여러 문헌이나 지도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럽의 지도에서 서쪽에서부터 알고노트 섬과 다줄레스 섬이라는 두 개의 명칭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이것도 읽어봐도 뻔하죠. 여기는 이제 한국의 이제 다케시마 인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삼국사기에 이제 기록 내용하고 뭐 세종실록 지리지 그리고 신중 동국의지서나 동국문헌에 보면 이제 많은 내용이 있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국사기를 보면 뭐 우상국이었던 울릉도가 뭐 512년 신라에 기속됐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자 그리고 여기에 뭐 동국문헌 비교 됐고 중보문헌 비교 만기요람 뭐 예지지 등에 뭐 있다. 우산들은 일본이 말하는 마스시마라고 이제 기술되어 있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산도가 이제 일본이 말하는 마스시마는 이게 그러면 독도라는 이야기인데요. 우산도라는 뭐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신중동 예지성함의 이제 기록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독도를 이제 우산도라 이렇게 적어놨다. 그런 의미인가요, 이게? 아, 여기 한번 봅시다. 아, 이게 울릉도와 이제 우산도라고 되어 있네요. 별개의 두 개의 섬으로 이제 그려져 있지만, 만약 한국 측이 주장한 대로 우산도가 다케시마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섬은 울릉도의 동쪽에 울릉도보다 훨씬 작은 섬으로 그려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고지도라고 봤을 때, 자신들이 이제 분석했을 때, 현재 이제 독도하고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장하는 여기에 있는 기록 내용과 맞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려놓은 거는 이제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독도가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이거는 울릉도이다, 이제 우산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두 나라들이 그 해석을 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측에서 이제 주장한 내용 중에, 자, 여기에 뭐 다른 거는 뭐 볼 필요 없고, 여기 안용복이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됐습니다. 이 안용복 사람이 이제 일본이 이제 주장하기는 안용복이 조선을 대표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안용복이 조선을 대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용복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말 한마디로 그것이 바로 독도가 우리의 땅이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근데 안용복이 주장한 내용이 보면, 안용복은 1693년에 울릉도 당시 일본명 뭐 다케시마에 출하했다가 오자 집안에 대리 있는 일본인에 데려와 송환했으며 1696년에도 도토리 입원해서 진정을 올리는 일이 있다며 이번에는 자유로 일본에 왔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 안용복은 함부로 국외로 도항했다고 하여 조선에서 취조를 받았다. 취조 중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이제 월경을 꾸짖었다. 여기 이제 월경이라고 하면 남의 땅에 이제 들어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일본 쪽발이 놈들이 들어왔다, 이제 그런 의미고, 일본인이 송도에 살고 있다고 하므로 송도는 자선도이며 이 또한 우리나라 땅이라고 이제 말했다는 등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 후 조선의 문현에서 우산도와 지금의 다케시마를 결부시키는 기술이 등장되었습니다. 한국 측은 이 안용복의 취조 시의 진술을 다케시마와 영유권의 근거의 하나로서 인용하고 있다. 이 안용복의 진술은 숙종실록 숙종 22년 1696년 9월 무인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현 숙종 23년 정축 2월 을미조에서는 당시에 조선이 안용복의 행동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의 행동은 조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안용복의 진술 자체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묘사가 많으며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면은 이제 우리 이제 조선 정부에서 이 독도라는 땅을 안용복이 이제 말한 내용과 달리 자신의 땅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안용복의 이제 진술 자체도 사실과 부합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와 사실하고 부합되지 않습니까? 안용복이 뭐라 했습니까? 일본인이 여기에 보면은 송도에 살고 있다 하였고, 이 송도라는 섬은 자산도라고 합니다. 즉 울릉도의 아들섬이다, 부속섬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송도가 1693년도에 아마 이 송도로는 지명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전에 그 일본 고지도 요 보이시지 않습니까? 요 송도, 즉 독도를 송도로 부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죽도를 울릉도. 자, 일청 한 삼국 대지도를 보면 여기도 보면 울릉도가 송도, 여기도 보면 이 독도가 이제 송도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울릉도가 죽도로 되어 있습니다. 송도 여기 있잖아요. 1902년도까지 송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용복이 말한 그 송도가 맞지요. 즉 이 송도가 울릉도의 자선도이다, 울릉도에 포함되는 섬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도를 보면 여기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죠. 이렇게 일본어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일본이 그려놓은 지도라고 예상됩니다. 일본도 자신들도 이렇게 예전에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독도가 송도라고 표기를 했어요. 여기 일본 여기 표기되는 거, 일본어로 표기되는 글자 안 보여요, 여기. 다른 데 일본어가 또 보이나요? 한번 봅시다. 이쪽에는 안 보이는데, 근데 실제 이 지도는 누가 그렸는지 확실히 모른다고 합니다. 자, 여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본어 들어가 있잖아요, 다.
자, 일본어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거는 일본 사람이 이제 그렇다고 보는 게 이제 맞겠죠. 자신도 이렇게 그려놔 놓고 자,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자,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용복이 여기에 아마 1693년에 아마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아마 주장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에 이제 부속되는 섬이라고 이렇게 딱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가 우리 땅이 아니에요. 자, 독도가 장난치지 마라. 외놈들아. 자, 이런 이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다 살펴보기는 이제 너무나 많은 내용이 되는데 중요한 게 바로 안용복이 주장한 말이 하나 있다. 자,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일본인이 송도에 살고 있다고 하므로 송도는 자산도이다. 그리고 이 기록은 숙종실록에 1696년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자신의 이 홈페이지에도 보면 여기에 이제 독도가 이제 다케시마 이제 죽도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가 독도는 저거 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얼토 당토 되지 않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뭐 일본 교과서에 뭐 등재를 했다고 하죠. 자, 일본 놈들이 이 고대 때부터 사용하는 수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땅이 아니라도 일단 자신의 땅이라고 그렇게 이제 법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포함시켜 놓습니다. 그래 놓고 계속 옛날에는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시간이 자꾸 흐르면서 이제 사서의 기록들을 이제 뒤져가지고 그와 비슷한 기록이 흡사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되밀면서 자, 여봐, 예전에 이제 이런 기록이 있지. 자,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땅이라 이러면서 계속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전혀 말이 안 돼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이 일본 외놈들의 고대 때부터 이렇게 정통적으로 영역을 넓혀온 그런 이제 방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주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에 제가 앞전에 이제 영상 올리면서 설명드렸는데요. 아키히토이랑 뭐 이분이 나 자신은 간문철왕의 어머니가 백제 무왕의 자손이고 속 일본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 자,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일본은 우리 민족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상관이 있는데 그러면 아직도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임진왜란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을 치고 합니까? 자, 그건 아니잖아요.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치면 안 되겠죠. 물론 뭐 현재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 뭐 전쟁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전쟁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 일본이라는 이 나라가 이제 엄청나게 우리 대한제국을 괴롭혔죠. 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 아키토 일왕이 이제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닌가? 예전에 독립군이 남겨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게 요 한 자료이 되는데 이것이 됩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신한 청년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붕에 관한 건이라고 이게 문서 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문서 번호가 제 1479월에 있고 발신인이 대정 14년 5월 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으로 이제 보낸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하나 더 발견이 되는데, 자, 요 내용이네요. 자, 고대로부터 한국 민족은 일본 민족을 동일한 혈족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다. 자,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한국 민족에 대한 유해와 압박을 멈추지 않는 선천적 원수로 여겨왔다. 한국 민족의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일본 민족과 친선 관계를 유지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다. 물론 친애의 희망을 가진 적도 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소수 매국노 앞잡이를 제외하고 일본인들에게 호감을 가진 한국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한국인들은 오직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과 자유를 누릴 만한 손꼽으로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처럼 판이하게 다른 민족성을 이제 무시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국노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일본을 이제 두둔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본의 앞잡이 매국노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한국 민족의 일본 민족을 동일한 혈족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키히토 일왕이라는 이분이 나 자신은 관무우천왕의 어머니가 백제 무량왕의 자손이라고 일본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 자, 이거는, 자, 이분이 그렇게 주장하는지는 몰라도 실제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 민족 사람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강제 합병당하면서 이제 이 외놈들이 우리 민족 선조들을 이제 많이 괴롭힌 경우가 되죠.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괴롭힌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극소수의 매국노 앞제비를 이제 제외하고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이 내용 또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또 누군가요?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그 짓을 하고 있죠. 극소수의 매국노 앞잡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분이 아닌가? 자, 바로 이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 대한민국 대통령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국익에 손상을 주고 있죠.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한테 이익을 가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과 같은 사람을 이제 말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매국노이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극소수 매국노 앞잡이를 제외하고 일본인들에게 호감을 가진 한국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비춰보면 윤석열은 매국노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일본에 이제 원전이 사고가 났는데요. 그것은 이제 바다에 버림을 해서 자연 생태계에 이제 엄청난 그런 이제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일본의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그것이 바다에 버려야 된다고, 안전하다고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되죠.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일본 입장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그 원전에 그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도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까? 그리고 영국의 뭐 어떤 원전에 관한 그런 한 전문가를 이제 초빙을 했는데요. 뭐 그분은 뭐 또 그 정화한 그 물질을 또 먹어도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나라 이제 국익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일본인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대변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인데, 자, 이것으로 보면은 매국노가 아니고서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뭐 실제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어떤 이제 타협을 받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우리 이제 3자 이제 국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이 역사를 보면은 이제 과거와 현재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가 현재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다케시마가 현재 일본 외교성 홈페이지에 보면은 뭐 일본의 용토이고 이것이 죽도라고 설명을 하고는 있으라. 자, 실제 이 독도는 죽도가 아니라 송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정 한 삼국 지도를 보면 독도는 송도라고 되어 있고 울릉도는 죽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도라고 표기되는 것은 울릉도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 일본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법은 울릉도가 자신의 땅이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법이 됩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홈페이지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도는 예전에 이제 송도로 이제 불렸으며 그것이 바로 여기에 안녕복이 이제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 내용이 또 안 나오네요. 다케시마에 대한 인지 되어 있고 다케시마 용유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제 내용이 나오겠죠. 이게 좀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좀 이렇게 접근하기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안녕복이 이제 말했다. 1693년에 일본인이 송도에 살고 있다고 하므로 송도는 자손도이다. 즉 독도는 예전에 송도였으며 바로 울릉도에 포함되는 섬이다. 그렇게 주장한 내용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